젊은이들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을까요? (20대) 30대 각각 100명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지금 주식 투자를 하고 계신가요? 54%가 주식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대답했는데요. 놀라운 사실은 이 54% 중 90% 이상이 올해 주식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또누입니다. 얼마 전에 주식시장이 하락했었죠. 단순히 주식의 위험성을 두려워서 이 투자를 기피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첫 투자를 하실 때 주식 투자 콘텐츠 크리에이터 종현 씨. 자신의 주식 투자 경험을 콘텐츠를 통해 공유하고 있습니다. 아니 안 팔면 되잖아. 제 수익률은 39.9%가 되겠네요. 1억 1,900만 원. 우리 부모님 세대에는 특히 도박식으로 접근했던 경우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주식하면 패가망신한다. 그런 인식이 팽배했었습니다. 6년 전 대학교 중퇴 후 취업하면서 돈을 모으는 방법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다는데요. 종잣돈 200만 원이 지금은 꽤 큰 금액이 됐습니다. 일 시작하자마자 바로 돈을 모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은 제 통장에 이제 막 100만 원 이상씩 꽂히는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해서 무턱대고 가입했던 게 적금인데 아차 싶었던 거죠. 그때부터 이제 돈을 모아야겠다는 막 생각이 강해지면서 투자도 알아보고 증권 계좌 이제 달러 총 합쳐서 1억 2천 정도 있고요. 메인 비중 같은 경우는 다 ETF예요. 일단은 지금 이 오피스텔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주식에 투자가 되어 있고 또 이제 나머지 돈은 이제 장사하는 가게에 들어가 있는데 저는 이게 되게 배분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느 정도 저희의 그 자산이 안전하게 이렇게 배분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를 대출받아서 샀지만 이 주식에도 비중이 있고 이 비중이라는 걸 어떻게 보면 이것도 전 자산 배분의 하나로 보거든요. 공사가 너무 오래 걸리긴 해. 투자에 대한 공부와 고민을 끊임없이 한다는 종현 씨. 그만의 부의 미래를 그려나가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2030 세대는 굉장히 주도 면밀한 준비를 하려고 노력하는 분들이 확률적으로 많고요. 그리고 성과도 내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사고의 체계를 저희 선배 세대보다는 훨씬 더 광범위하게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재테크라고 하면 좀 뭔가 멋진, 좀 있어 보이는 이런 거였다고 하면 현실의 재테크는 생존을 위한 필수 전략, 그런 것과 비슷하다고 봅니다. 투자 지식이 부족한 만큼 멘토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달러 다음에 기축통화 역할을 하는 그래서 경제 전문가 김동환 소장님을 만났습니다. 89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혜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팬입니다. 감사합니다. 네네네, 반갑습니다. 네네네. 아까 라이브 방송 잘 봤습니다. 보셨어요? 네네네. 25에서 34세 사이도 15%니까. 올해 투자 관련 콘텐츠를 찾는 20, 30대들이 많이 늘었다고 하는데요. 올해 들어서 발목할 만한 거는 20대 분들이 많이 늘었다라는 거. 예. 지금 목돈을 만들기도 어렵지만 목돈을 만들어도 혜림 씨가 그렇게 좋아하는 은행에 가면은 1억을 맡기면 한 달에 10만 원도 안 주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좀 그래요. 10만 원 생각보다 받아가지고. 많이 안 주시더라고요. 우리가 특별히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 돈의 가치는 떨어지고 반대쪽에 있는 자산의 가격은 굉장히 올라가는 거죠. 10년 전에 저 집이나 우리 집이나 비슷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뭐 자산의 차이가 10배씩 나고 실제로 그런, 왜냐면 서울 요지 아파트를 산 분이나 또 몇 년 전부터 미국에 우량주에 투자한 분이나 안 한 분하고 격차가 엄청 벌어지잖아요. 그럼 결국엔 그분들의 선택의 차이에 따라서 이렇게 네. 결과가 달라진 거네요. 그래서 이제 밀레니얼 세대들은 10년 전에는 사실 투자를 할 수 있는 연령대는 아니었는데 그 부모님 세대라든지 아니면 굉장히 큰 선배 세대들을 이렇게 보니까 선택을 잘못해 놓으니까 저렇게 차이가 많이 나네. 이거를
이제는 주체로서 이제 그 자극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거죠. 자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나도 뭔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던 차에 올해 초에 글로벌 팬데믹 코로나19가 터졌고 그래서 일종의 또 위기가 온 거죠.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모든 나라들이 다 돈을 또 푼 거죠. 그러니까 10년 있다가 내 아이들이 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 라는 생각이 아주 절박하게 든 거예요. 그러면 재테크랑 투자도 공부를 해서 배울 수 있는 거죠? 그럼요. 지금 모든 사람들이 네. 거의 평등하게 정보를 가지고 그러니까 그 정보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만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예전에 능력이 있어도 정보가 없었는데 그러니까요. 요즘 정보는 뭐 차고 넘칩니다. (2030) 세대를 부모보다 가난한 세대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당사자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이 질문에 82%가 그렇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게다가 근로소득만으로는 부를 축적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88%나 됐는데요. 일해서 번 돈으로 절약하고 저축해 돈을 모으고 그 돈으로 집을 사고 자식을 교육했던 우리 부모님네 그때 그 시절과 지금은 많은 것들이 변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네이버에서 블로그 활동을 하고 있는 블루머니라고 합니다. 3인 가족의 가장이고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직장은 그냥 회사원입니다. 국내 주식 같은 경우에는 한 1억 정도 되고 해외 주식 같은 경우에는 한 5천에서 6천, 그다음에 ELS 같은 경우에는 뭐 1,000만 원 정도 그렇게 금융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통장을 한도를 튼 건 1억까지 텄지만 실제 사용한 건 한 3천만 원, 4천만 원까지는 터서 썼습니다. 네. 지금 현재는 마이너스 통장에 한 1,000만 원 정도 넘게 이제 빚이 있는데 원래적으로는 빚을 내서 투자하는 거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정말 이번 것 같은 이런 패닉에 와서 뭐 30%, 40%를 빠진 경우에는 저는 마이너스 통장을 그때는 풀로라도 만들어서 매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특히 1%, 미국 뭐 0%고 우리나라는 뭐 1%도 안 되는 0.75% 정도 되는 그런 시대에 주식 투자를 안 하면 오히려 자기 돈이 더 가치가 없어질 거예요. 왜냐하면 돈의 가치는 시간이 갈수록 더 급속도로 낮아질 테니까. 올해 주식시장은 드라마틱했습니다. 유례를 찾기 힘든 V자 반등을 이뤄냈죠. 지금도 여전히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20대의 평균 수익률은 마이너스입니다. 우리가 시쳇말로 땡긴다고 하는데 2천, 3천만 원 빌려서 투자했다가 이걸 손실봤다, 4분의 1 토막 났다, 날렸다 이러면 진짜 문제가 심각해져요. 지금 평균 연봉이 대졸 기준으로 한 4천만 원 전후라고 하는데 내 연봉 정도 되는 돈을 신용대출 받아서 날렸다 하면 이거 극복하는데 한 10년 가까이 걸릴 수 있거든요. 빚을 내서 하면 빨리 더 볼 수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예를 들어서 내가 그걸 레버리지라고 그러죠. 내가 1억을 투자하는데 50%를 빚내서 한다 그러면 만약에 주식 가격이 20% 하락하게 되면 나는 40% 하락한 거예요. 그러면 불안하죠. 우리 뇌가 그렇게 움직입니다. 200만 원으로 50만 원을 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상상력은 어디로 가 있냐면 그러지 말고 어디서 영끌 비투라도 해서 2억을 했으면 5천만 원을 벌었을 거 아닌가 이렇게 상상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 위험의 한계는 누가 제일 잘 알고 있냐면 본인이 제일 잘 압니다.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규모냐. 두 번째는 나의 지식이라든지 나의 마음을 다스리는 능력이 투자의 금액을 감당해낼 수 있는지는 계량화할 수 없습니다만 본인이 아마 제일 잘 아실 거거든요.
주식 투자 36년 경력의 이원기 씨. 투자의 희노애락을 모두 경험해봤다는 그가 바라보는 2030 세대의 투자 세태. 과연 어떨까요? 지난 6개월간의 강한 상승장에 2030 세대들이 주로 많이 시장에 뛰어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비교적 수익률을 올리기 쉬운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투자 실력에 대해서 지금 과잉 자신감을 갖고 있을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제가 36년간 투자를 하면서 주식시장에서 별의별 위험한 상황을 다 몸소 겪었거든요. 제가 10년, 20년, 30년 들고 있었는데 수익률이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80%인 종목을 200개는 예를 들 수 있어요. 그 당시 우량주 중에서. 이 10년, 20년 들고 있었더니 엄청난 수익을 낸 종목은 아무리 찾아봐도 20개를 찾기가 힘듭니다. 가물에 콩 나듯이 장기 투자의 멋진 성공 사례가 나오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량주 장기 투자가 성공자의 덕목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움직이는 같은 방향으로 투자를 해서 수익률을 낸다는 것이 주식시장의 생리랑 너무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주식시장은 독특한 스마트한 소수가 돈을 버는 게임이고 평범하게 따라다니는 다수는 손실을 보는 메커니즘입니다. 소수만이 웃을 수 있다는 주식시장. 최근 유행처럼 번지는 주식 투자 열풍. 그것을 바라보는 이원기 씨의 시선은 냉정했습니다. 주식 투자가 마치 전자오락이나 모바일 게임처럼 희화화되고 있다는 느낌을 가졌습니다. 많은 이상한 용어들이 등장했죠. 뭐 동학개미 운동 이것도 좀 이상한 용어입니다. 뭐 따상, 뭐 BBIG 투자 증시에서 이상한 용어가 막 등장하는 것은 감각적으로 사람들을 흥분시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조심해야 되는 현상입니다. 감각적인 용어들은 호객행위를 하는 겁니다. 손님들을 끌어모으고 있는 겁니다. 열풍으로 사람들을 모아서 그 돈의 힘으로 주가를 밀어붙이려는 시도가 지난 6개월간 난무했었습니다. 현혹당하지 마십시오. 젊은 세대들의 냉철하고 차가운 현실 감각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